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들 대부분께서 아마 저의 원달러 환율 관련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2차례에 걸쳐서 달러 매매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첫 번째는 5월 21일에 올린 달러 투자 지금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I자 링크가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잠시만요. 두 번째는 5월 26일에 올린 내가 원달러 환율 1194원에 달러 매수를 말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달러 매매 관련 영상을 보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이유는 대략 3가지로 추정되는데요. 첫 번째는 달러를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제 영상을 보고 달러 매수를 보류하신 분이 계시겠죠. 두 번째는 이미 달러 매수를 해놓고 제 영상을 늦게 보셨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러를 매수하신 분들일 거라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달러 투자에 큰 관심은 없지만 경제 전반에 대한 관점을 공유받고자 구독하셨을 거라 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구독자분께서는 계속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 꾸준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두 번째 부류의 구독자분들께서 우려의 댓글을 많이 다셨습니다. 저는 제 구독자분들 모두가 잘 되셨으면 합니다. 저의 견해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욕하지만 않고 매너만 지키시면서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저의 구독자이신 두 번째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달러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 경제 전반에 관심이 많으신 분께서도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도 모두 봐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내용은 저의 개인적 견해이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난 저의 영상에서 원달러 환율의 기본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원달러 환율에 대한 기본을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달러와 동등한 한국 돈 원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2,0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배로 뛴 셈이죠. 과거에는 1달러를 내면 1,000원으로 바꿔줬는데 이제는 2,000원으로 바꿔준다는 말입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의미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말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는지요? 최근 1,200원 부근까지 오르던 환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 중이거나 혹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테크 초보자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고 하락하지?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화폐, 달러의 가치가 점점 상승합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으면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화폐, 달러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게다가 화폐의 가치는 경기 호황 여부와도 관련이 있지만 물가 상승률과 더욱더 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대변하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편하게 달러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달러의 가치 또한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죠.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의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작년 하반기부터 19년 4월 말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8년도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월 말 전년 대비 3.2% 증가한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자 달러 지수는 정점을 찍고 주춤거렸습니다. GDP가 증가하는데 달러 지수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다니 조금 이상하죠? 그 이유는 GDP 상승률에 비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지부진했기 때문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물가 상승률 2%로 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이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이면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과열을 막아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립니다. 최근 1년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2%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실질적인 개인 소비와 연관되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상승률은 1.6에서 1.7% 정도로 더욱더 낮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겠죠.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금리 인하를 단행할 명목을 제공해줬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6월 시카고에서 열린 연준 컨퍼런스 연설에서 최근 고조되는 무역 긴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최근 달러 인덱스가 단기간에 쭉 빠졌습니다. 이와 연동하여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75원까지 내려오면서 저의 몇몇 구독자분들의 불안을 야기시켰죠. 이에 대한 달러 매매 대응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설명드리지 않는 거 아시죠?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미국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통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더 공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죠.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에 달러가 계속 공급되면 달러 가격은 더욱더 하락하겠죠. 그럼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계속 하락할까요? 우리는 달러를 모두 팔아야 할까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개인들 대부분은 단순히 달러 인덱스에 투자하지 않고 원달러 환율에 투자합니다. 단순히 달러의 가격만 따지는 게 아니라 원화의 가치도 함께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달러 기준 원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 원화의 가치가 더 하락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겠죠. A와 B가 동시에 떨어지는데 B에 비해 A의 하락 속도가 더 빠르면 시장에서는 B가 상대적으로 오르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죠. 결국에 원화에 비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원리와 비슷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원화 가치 하락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순간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부분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실 분도 꾹 참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지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위안화 가치가 계속 하락 중입니다. 그로 인하여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인 원화의 가치 역시 덩달아 하락 중이죠. 위안화와 원화의 차트를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국의 1분기 GDP 역성장 뉴스가 나오면서 원화의 가치가 더욱더 하락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말해주듯이 GDP 역성장, 경상수지 적자 이런 것들은 한두 분기 지속되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겠지만 원달러 환율에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이런 역성장 악재가 계속되는지만 체크해주세요.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외 영향성을 크게 받습니다. 즉,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 위안화 가치 역시 계속 하락할 것이고 덩달아 원화의 가치 역시 하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의 수출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은 안전자산인 달러 매수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 모든 것의 큰 원인은 미중 무역 전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중 무역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기는 어려워 보이죠. 중국이 미국 GDP의 70% 수준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을 박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이길 가능성은 0%죠. 그렇다면 양국은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할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중국 파워가 100이라면 대략 60까지 떨어뜨리고 미국이 합의를 해주겠죠. 그 시기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중국은 건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6월 말 일본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죠.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양국이 화해 모드로 가면서 잠잠하겠지만 양국 정상들이 보통 또라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악재는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역시 언제 급등할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은 지금 손절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비중이 매우 크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매도하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은 본전 위로 왔을 때 매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저점은 1050, 고점은 1210 혹은 125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원화 가치 급등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이 1050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해 두시고요. 그냥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 보고 대응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미중 무역 합의가 없는 한 원달러 환율 1190원대는 다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은 바로 한국의 경제 위기가
무조건 올 것이라 믿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과거 경제 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올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97년 말 IMF 사태 때에는 2,000원, 2007년 말 서브프라임 사태 때에는 1,600원까지 올랐었죠. 그렇다면 이번에 경제 위기가 터지면 얼마까지 오를까요? 과거 두 차례 경제 위기 때보다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지속적인 양적 완화로 인하여 시장에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면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 역시 오르겠지만 과거에 비해 힘을 못 쓸 거라 봅니다. 경제 위기를 꿈꾸는 분들은 달러보다는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제 위기가 올지 말지 불안하신 분들은 주식 부동산과 채권을 적당한 비율로 나눠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